무슨 이야기를 하다 그랬지? 전화가 왔지? 부산에 그 무슨 머리가 하얘지는 분. 신호등이. 그래. 그래서 생각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맨날 그러죠. 뭐 강의 이야기하려면 뭘 이야기할 것인가 맨날 생각하죠. 저도 옛날에 맨날 그랬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하려고 해도 아까 오해님 이야기했다시피 질문거리를 생각한다든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할 거리 생각하고 있어요. 듣지는 않고. 사실은. 맨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들리면 그냥 들리는 그냥 그거고 질문이 일어나면 그냥 하는 것일 뿐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사실, 지금 이 순간 작용되고 있는 생각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나오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말을 하자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호등님한테 그런 거예요. 자,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것을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을 이야기해라. 그래서 제일 처음 머릿속이 하얘서 무슨 이야기 할지 모르면은 그냥 머릿속이 하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시작해라. 그러면은 다시 경험되는 게 있을 거다. 그 경험되는 거 계속 이야기해라 그러면 된다. 지금 너 이야기 잘해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일어난 사실 그대로, 경험되는 사실 그대로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치가 분명해지겠대. 이렇게 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도예요.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즉 뭐라고 그랬어요? 도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이것은 뭐예요? 감각적 욕망 잘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행하는 것,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고 지금 일어나는 이것을 갖다가 없애려고 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잡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는, 없애려고 하지도 않는, 이게 뭐예요? 그래서 경험되는 그냥 그대로, 괴로움이 경험되면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대로, 피함이 경험되면 피함이 경험되는 그대로, 억누름이 일어나면 억누름이 경험되는 그대로. 이러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되는 건지,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의 작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경험되는 이런 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름으로써 그 이치가 분명해지고 그럼으로써 근본적으로 불편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그런 경험이 또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알기 때문에 전혀 이제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괴로움이 해결되는 그 경험을 해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리고 거기에 항상 부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온전히 그러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것은 그냥 알아질 뿐인 거죠. 내가 한다라고 하는 함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함이 생겨요. 내가 억누르려고 하고 내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내가 그렇게 있으려고 하는, 이래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점점 더 괴로워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내가 하는 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경험될 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즉 뭐냐,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괴롭고 싶어서 괴로웠어요? 내가 괴로움을 일으킨 거예요? 또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다. 하여튼 괴로움부터 합시다. 괴로움, 불편해하는 것이 내가 괴롭고 싶어서 내가 불편을 일으켰느냐 하는 거예요.
불편이라는 것은 불편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괴롭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면 없애고 싶죠. 안 일어나게 하고 싶죠. 근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앨 수도 없는 것은 뭐예요? 비는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비를 내가 안 내리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비와 같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경험되는 모든 것은 자연현상이라고 그랬죠. 자연현상이라고 그랬죠. 가령 괴로움이 좀 큰 거 이런 것은 태풍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와 같은 거고, 그냥 이런 것이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지 않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전부 자연현상인 거예요.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괴로움이 경험된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이 영원히 있어요. 문득 또 다른데 또 신경 쓸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도 그냥 또 까먹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비도 그렇잖아요. 비가 한 번 오면 뭐 영원히 와요? 태풍이 한 번 일어나면 영원히 계속돼요? 가만히 둬도 때가 되면 없어지잖아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놔둬버리면은 그냥 또 끝나버려요. 지난 여름에 그 더위가 그렇게 더운 것 같아도 딱 어느덧 어디로 가버리는지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도란 그렇게 덥다 하더라도 그 더위를 없애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더위가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 그러면은요 화닥거려지지 않고 죽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돌고 모든 괴로움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태 선생의 그 얘기를 김기태 선생이 잘못했든지 또는 잘못 이해를 했든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혹시 더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말씀을 해보세요. 네, 이제 됐어요. 근데 모든 괴로움은, 모든 불편함은 잘못된 이해로부터 비롯돼요. 즉 착각으로부터 비롯돼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괴로움은 없어요. 그런데 괴로움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경험되는, 이 세상에 경험되는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괴롭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가 완전하다라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험 또한 괴로움이 아닌 걸 괴로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또 하나 괴로웠던 거는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이렇게 잔소리 하실 때마다 뭐 그렇게 뭐 치밀어요. 아주 죽겠어요.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고 살았는데, 참고 사는 건 아닌데 그때는 그렇게 불만이 없었거든요. 그게. 근데 요새는 제가 갱년기가 돼서 그런지 이게 호르몬이 변화가 이게 왠지 모르게 막 이렇게 확 올라오면 말도 막 투명스럽게 확 하고 나면 괴롭죠. 얼마나 괴로운데요. 그렇다고 안 하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안 하는 건 아니고 말이 확 나오는 건 저도 모르게 팍 나와버려요. 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갈등은 별로 없긴 없었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것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가 커지고 요새 좀 이러면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참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참는데 어머니가 더 사시니까 더 오래 사시고 어머니가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하시거든요. 부처님한테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참고 내가 그 목소리가 커지고 요새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예, 자. 근데 괴로움이 없다고 하시니까 예. 이게 아유 부끄러워요. 그 괴로움이 아닌 걸 괴로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뭘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어떤 착각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이제 법무선생님처럼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머님이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요양병원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저렇게 저를 살림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유 그것만 해도 고맙다. 내가 엄청 고마운데 큰 소리 내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도 그게 잘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전에는 어떻게 해서 전에는 좀 모르겠어요. 편했던 것 같은데 왜 그래? 부딪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고 어떤 행동을 하셔도 별로 만약에 그때 진정 편안했다고 한다면은 그때보다 어머니가 더 나빠진 건 아니죠? 그렇죠. 안 나빠지셨죠. 예? 그대로. 그대로죠. 뭐 그대로든지 그렇죠. 맡겨놨다가 제가 막 하고 싶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거에 계속 부딪히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시고 계속 그래서 그런 건지. 근데 옛날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제가 살림에 간섭할 만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자, 어쨌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지금보다는 더 좀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은 것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도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쫓겨날 것도 아닌 거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누구나 결혼해서 처음 새색시일 때는 전부 다 천사 같다라고 그래요. 안 그랬나요? 그런 소리 안 들었어요? 대부분 다 이 신혼 때라든가 제일 처음에는 시집에서 다들 천사 같다라고 그래요. 왜? 그때는 정말 잘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본인은 너무나 힘들고 그때는 그래도 뭔가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도 실제로는 괴로운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 후유증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스스로 막 힘들고 그 다음에 그냥 남편한테 온갖 짜증 다 내고 그리고 그렇게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애들 다 크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집에 주인이 되고 이제 남편이 어디 딴 손님 같고 이제 여자가 이제 집에 주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런 본색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뭐냐? 계속해서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편하다면은, 이치가 분명하다면은 다시 불편해질 일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편해지겠지요. 점점 더 가령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경험을 통해서 그 이치가 더 분명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건 그래도 건강하신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도와주는 거야. 라는 생각 가지고 편해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조금은 편해질 수는 있죠. 근본적으로. 그래도 그냥 어떤 소리가 들리면 또 화가 팍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 아무리 생각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것은 그 다음에 조금 진정되고 날 때의 생각이지. 터질 때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이 나지도 않거든요. 그러나 이치가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적용해주고 말고가 아니라 점점 그렇게 확 일어나지 않게 돼 가는 거예요. 그 이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왜 우리 전에 같이 오신 분 왜 그 시어머니 이야기 했었잖아요. 같이 오신 분 거기에 그 대화에 올라가 있잖아. 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또 대구에 사신 분도 대구에 있던 분도 또 시어머니 얘기가 또 나와서 아마 그것도 올라가요. 아마 시어머니 관련해서 2개인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해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그것을 갖다 적용해서 요렇게 생각하고 요것만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면은 건강하셔가지고 요양병원에 안 가신 것만 해도 얼마나 사실은 도와주시는 거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때 그렇게 적용해주고 있을 때만 그만큼 편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점을 아무리 달리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맨날 삶이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삶이 돼가는 거예요. 그것도 또 생각도 자꾸 바뀌어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사실 자꾸 생각도 옳다는 것도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시어머니라는 것이 뭐고, 시어머니의 어떤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괴로운가 안 괴로운가, 그것 때문인가 그것 탓인가, 즉 인연의 이치를 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시어머니의 그 말씀과 행동은 연이고, 그리고 지금 뭔가 화가 번쩍 일어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뭔가 그것이 결과고, 그럼 그 결과가 드러난 어떤 원인이 굳이 설명을 하자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말씀과 행동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조건이지. 원인의 드러남, 결과는 원인의 드러남이지 조건의 드러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똑같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가령 며느리가 막 내시다 그러면은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똑같아도 며느리들의 그 반응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데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은 이제 점점 그렇게 작용이 안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가 없이 어떤 생각으로,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신 것만 해도 사실 도와주시는 거다라고 이 생각으로 해서 감사하려고 생각하려고 이래가지고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뭔가를 잘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해님은 열심히 하시고 뭔가 들은 것을 적용하려고 하시는 이것이 도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유튜브 이런 것도 그냥 가끔씩 들리면 들리고, 근데 듣고 있으면 막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마음이 있으면 그냥 듣는 거예요. 일부러 들으려고 할 것도 없고,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거 할 걸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은 당장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령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돼서 그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냥 듣는 거고. 일어나는 걸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그거. 네. 자, 일어나는 것도 경험되는 것을 억누르지도 않고 또 붙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좀 더 이제 가면은 이제 이해가 될 얘기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안 하고 일부러 이것을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도가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걸 가지고 생활에 적용해 주려고 하는 것도 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냥 들리면 들리는 것인 거예요. 들림이 있으면 반드시 생활에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는 거지 내가 적용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적용한다는 상태가 되면 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일하실 때도 가령 뭐 틀어놓고 해도 괜찮으시다면 그냥 틀어놓고 하시면 돼요. 이걸 잘 들으려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들리면 돼요. 들리는 그 자체로서 들리는 역할은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데 방해가 되면은 그럼 말고 그냥 들으실 수 있을 때, 가령 잠자리에 들으셨을 때나 아니면 좀 쉬실 때나 이럴 때 하시면 돼요. 그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항상 뭡니까? 일하실 때도 도로서 제가 맨날 일하는 때 깨어있음이 어떤 것인가 맨날 이야기하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을. 듣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듣는 그 내용보다 바로 이 경험, 일하시면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그 경험, 이게 더 삶을 편안하게 하고 이것에 의해서 온전히 삶이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듣는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적용해 준다는 것은 아까 법륜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잘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 그것을 암기해가지고 또는 잘 이해를 해서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단지 어떤 그런 텀이 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났을 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일부러 어떤 일이 지금 처해지는데 그것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들으려고 하는 것은 도가 아니라 오히려 집착이고 욕심인 거예요. 수행의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그 인연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보고 인연에 대해서도 몇 개가 있어요. 인연의 이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거는 내가 인연이죠. 인연이고, 또 뭐라고 그랬지? 또 뭘 한번, 인연의 이치를, 인연을 한번 더 찾아서 한번 보세요. 시어머니 관련돼서 한 2개 하고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바로 깨어있음,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깨어있음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시면 하기서 뭐 맨날 그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것을 그냥 매일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면은 어떤 것이 일상생활의 도인지 그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게 사신다고 한다면은 다시 불편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 최근에 어떤 그런 불편함은 뭔가 또 어떻게 되려고 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나죠. 되니까. 응? 그 뭔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 집착이 평생을. 사실은 그런 집착이나 그런 욕심이 자연 현상인 거예요. 그래요? 예. 누구든 집착이다, 욕심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연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괴롭냐? 그것을 내 거라고, 내 집착, 내 욕심이라고 착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 집착이라 이름하는 그런 사실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마 제가 오늘 저녁이나 그 어제 서울에서 그 대화한 내용을 올리려고 그래요. 어떤 대화였냐면 도대체 그렇다고 한다면 왜 착각이 일어나냐? 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냐? 도대체 이것이 왜 일어나는 거냐? 원래 괴로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착각되고 경험되는 거냐? 어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올리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착각 때문에 괴롭지 경험되는 사실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즉 경험되는 사실은 시어머니의 말씀이나 행동 또는 뭔가 괴롭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실, 경험되는 사실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 즉 착각,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착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다시 점검된다면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경험되는 것은 다 자연현상이다. 자연이다. 내게 아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런 또 도대체 왜 나가 없다라고 그러냐라고 하는 질문이 올라와서 대답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자꾸 정리해서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이면은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그러나 마음이 일어난 대로 계속 봐가시면은 스스로 자각이 되고 분명해지게 돼 갈 거예요. 어떻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훌륭하게도 되려고 하지 마시고 괴롭지 않게 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작용되는 대로 단지 경험만 하세요. 구경만 하세요. 단지 하시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작용되는지 구경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스로 편해지게 됩니다. 단지 내가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전부 자연현상이지 내게 아니다. 그러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그렇게 잘 해오셨잖아요. 다시 한번 이것을 오늘 점검을 해보시고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머물려고도 하지 말고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자연현상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요? 자연현상을. 비 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요? 태풍 오는 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단지 구경만 하시면 돼요. 단지 착각을 하지 마세요. 내 괴로움이라고, 내가 일으킨 거라고, 내 문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 집착이 이렇게 강하나요? 저는 그럼요. 저는 엄청 강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거의 본능처럼 네. 거의 본능.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라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함이 없다면 이렇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그러함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존재로도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으로 드러나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드러난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집착할까 하는 생각은 가끔 다 해요. 저도 진짜 나처럼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거의 본능처럼 갖고나 그러나 뭐 그런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속에 내재를 이게 있어서 태어난 것 같아요. 다시 그러면 이제 존재로 되는데 그런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예를 들면 구름과 같은 거예요. 그 구름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야 그것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령 어떤 이 집착될 수 있는, 집착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욕심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화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화가 일어났는데 그 화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그럼 다음에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해소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해소되기 위해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작용 현상이 이런 거예요. 욕심도 충족되지 않으면요, 충족돼야만 그것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충족되지 않는 욕심은 조금만 되면 계속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해결되려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소되지 않는 욕심, 충족되지 않는, 해소되지 않는 화, 충족되지 않는 욕심이 드러남으로 해서 해소되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런 이 사람의 몸이나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화나 또 다른 욕심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착각 속에,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라고, 내 무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나라고 하는 이게 착각이다라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제일 그게 그죠? 그것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한 방법이 뭐예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자각과, 그리고 도라고 이름하는 그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잘못된 견해가 잘못된 견해인 줄을 알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고, 그리고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의 경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